안녕하세요. 저는 22학년도 경기 유아특수 합격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어,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저는 작년으로 이제 사수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1, 2년 차 때는 특학에만 집중하고 인강으로 수강하면서 좀 널널하게 좀 저편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도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3년 차에 돌입할 때는 좀 나를 바꿔보자 라는 마음으로 인류 기출 문제도 시작하고, 또 인강을 좀 더 열심히 들어보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작년 2021년에 학원 촬영 조교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이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인류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올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에도 자료에 점수를 적어 놓았던 것처럼 저는 1차 컷 점수가 플러스 10점으로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1년 합격자 컷 점수가 이제 60점대에 머물렀던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아, 내가 75점을 맞은 게 고득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차 합격 후에 특꿈에서 합격자 표본 점수 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보니까 75점 위로 한 65명 정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컷 플러스 10점이 고득점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 준비에 좀 더 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1차 고득점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 2차로 뒤집을 수 있지만 2차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감을 얻는 부분은 1차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1차 고득점을 위해서 저는 강의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들으면서 공부했는지,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서브노트 작성하고 활용은 어떻게 했는지 중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자료를 뽑은 거에 보면, 저는 1차를 준비할 때에 특수교육학, 교직논술, 유아특수교육, 장특법, 그리고 일반유아, 누리과정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특학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서진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하였고요. 연간 패키지를 수강한다면 제가 수강한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 3월에 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기본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1, 3월에 제가 옆에 서브노트를 받아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저는 특학 관련 서브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시간에만 부족했었던 3년 차의 기억이 있어서, 이번 4년 차에 돌입할 때, 사수에 돌입할 때에는 서브노트를 특검에서 찾아서 그냥 받아서 하자. 그리고 그 위에 내가 기출 표시한 거, 또 내가 잘 외우지 못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자라는 마음으로 특검에서 서브노트를 찾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학은 이제 서브노트를 찾아서 썼고, 그 다음에 유아특수교육 책 또한 서브노트를 받아서 그 위에 기출 분석하고 암기했던 것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준비하면서 이제 특학은 강의 커리큘럼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일반 유아가 좀 막막했었습니다. 일반 유아 강의를 듣기는 했었지만 2년 차 때 강의를 들었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가 느끼기에 특학은 뭔가 답이 딱딱 정해져 있고 이해하기가 정말 편했었는데, 일반 유아 강의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를 때가 많고 그 흐름을 따라잡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내가 기출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용어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자라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는 일절 수강하지 않고 아이미소 영역별 24개년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기출에 출제됐던 용어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아임용 웹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이 개념이 어떤 개념과 함께 묶여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지 구조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했던 일정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1, 3월에는 서진 기본 이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특학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하는 데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출을 할 때도 어려웠던 것이 내가 지적장애를 볼 때에 이 부분이 있고 저 부분이 있는 거는 기억나는데 세부적인 거는 기억나지 않을 때가 좀 많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1, 3월 시간이 널널할 때에 제가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구조를 제 머릿속에 넣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유아는 이때에 기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출 분석에 너무 급급해 하지 않고 천천히 특학과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서진 기출 분석이 시작됩니다. 이때에는 저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기출 분석 키워드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복습하고 또 1, 3월에 구조화했던 마인드맵에 기출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기출 분석을 했었습니다. 기출 분석을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거는 주로 기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좀 더 집중적으로 암기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다음에 지금까지 기출이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후에 인출 연습을 할 때에 분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4월, 6월이 돼서 일반 유아는 기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특꿈에서 받은 서브노트를 가지고 기출 분석한 내용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 8월에는 기출 변형 문제 풀이를 진행을 서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거를 수강하면서 이때도 수강하고 복습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이게 전혀 적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수강할 때 정말 집중해서 듣고 복습함으로써 다른 곳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습을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커리큘럼에는 교직 논술이나 이런 특강들이 봄이나 이제 일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저는 7, 8월에 교직 논술을 수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장특법 강의를 들었고 유아특수 교육 강의를 이때 들었었습니다. 교직 논술은 서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강의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하는 방법을 연습하려고 노력을 했고 교수님께서 모범 답안을 제공해 주시고 또 강의 중에 키워드들을 짚어주시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써보는 데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 짜는 연습을 매일 한두 개씩 하면서 모범 답안을 반복적으로 읽고 그리고 교수님 강의 시간에 체크해 주셨던 키워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아특수 교육 또한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주 읽고 자주 써보고 백지 인출도 해보고 말로도 인출해보고 또 다른 같이 공부하는 친구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 등을 활용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장특법은 최근 유아특수에서는 기출이 많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 번 또 자주 밥 먹기 전 아니면 이동 중에 읽으면서 자주 머리에 상기시킬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7, 8월에는 이제 개정 누리과정 이제 5개 영역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7, 8월부터 시작하면 좀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누리과정 고시문을 쓰는 것은 한 글자, 문법 하나라도 틀려도 틀리는 문제이고 또 내가 틀리면 남들은 다 맞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꼭 반드시 모두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준비를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에도 헷갈리는 게 고시문이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류 기출문제 분석을 한 것들을 서브노트에 옮기면서 외우는 작업을 7,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11월부터는 9월, 11월 동안에는 서진 그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누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실제로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학원에서 만든 문제라 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는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여기서 높은 석차를 맞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 빈틈이 무엇인지 또 내가 공부하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석차를 학원 수강생 중에 제가 몇 등인지를 확인하면 공부하는데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서 답안지는 제출을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답안지를 제출했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답안 제출했던 거에 피드백도 적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자신을 많이 잃어버릴 것 같다 하시면 저처럼 제출은 하지 않더라도 꼭 문제를 푸시고 내가 틀렸던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초 교직 논술 강의 때 받았던 모범 답안을 계속 훑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개씩 초안을 짜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유초 교직 논술을 공부해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유초 교직 논술과 특학 기출 내용이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경향이 매우 비슷하게 가고 있고 중요도 또한 매우 높아서 특학 기출을 하시면서 병행하면 서로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1월에 특학 인출을 쭉 하였고요. 7, 8월부터 했고 9, 11월에도 이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특법도 꾸준히 훑었습니다. 일반 유아 또한 7, 8월과 동일하게 계정 누리과정 인출을 하였고 기출 분석한 서브노트를 가지고 계속 인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조금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강의를 수강할 때에 그냥 강의 듣고 내가 복습하면 되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강의를 수강하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고 그러고 나서 복습했을 때의 효과가 되게 좋다는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특학을 공부할 때에 서진 연간 패키지를 쭉 강의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정말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도식화 마인드맵이었습니다. 기본 이론을 듣든 기출 분석을 듣든 심화를 듣든 아니면 그 실전 모의고사를 듣든 항상 제가 손에 들고 있었던 거는 1, 3월에 주셨던 도식화 자료였습니다. 강의 후에는 내가 복습한 내용들을 도식화 자료에 옮겨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9, 11월 실전 모의고사를 들으면 2차 피드백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실전 모의고사도 수강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강의 중에 기출 핵심 키워드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후반기에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강의가 정말 좋았던 게 지금 9, 11월까지 8, 9월까지 공부해오면서 이제 기출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또 도식화 내용들을 한 책으로 묶어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한번 해주시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또 한번 훑고 모든 특학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받아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한 달 전에 제가 못 외웠던 부분에 대한 특학 내용들을 A4 용지 안에 그린카드 형식처럼 눈에 확 들어오도록 기억이 쉽게 날 수 있도록 만든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로 기출되는 자폐,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긍정적 행동지원 이 정도로만 챙겨갔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평소에 계속 공부해왔던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학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서브노트 만드는 데에 정말 시간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복습 꼭 하는 거. 그리고 인류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류 강의를 일절 듣지 않았었습니다. 온전히 제가 기출 분석을 하고 기출 분석을 토대로 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서브노트에 표시하고 기출 경향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유아에서 기출할 때에 쓰는 용어들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물어볼 때에 따라오는 말들은 무엇인지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서브가 이제 다른 선생님 서브를 받아왔었는데 그 서브노트가 다른 학원의 일반 유아 그 강사분의 서브노트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유튜브에 간단하게 강의해 주시는 영상도 있어서 그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일반 유아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특학 기출 분석을 할 때에는 교수님께서 그 서진 출제 경향표라고 이거 잘 안 보시는데 사람들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 이제 해당 영역을 이제 자세하게 나누고 유아, 초등, 중등에서 언제 어느 부분이 기출됐는지가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로 설명되어 있는 페이지인데 저는 이거랑 마인드맵을 같이 두고 공부를 했었고 후반기에는 그 말씀드렸던 출제 키워드 강의 책을 보면서 이거를 같이 놓고 이제 훑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이 부분에서 진짜 나올 수도 있겠다. 계속 안 나왔었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네, 그랬었습니다. 전 기출 분석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강의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특은 이제 초등하고 중등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유특은 아무래도 기본에 정말 집중한 기출 문제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본을 정말 자세히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학을 좀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 기출 분석은 저는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 기출 경향을 확인하고 최근 기출 5개년 경향 이전의 경향은 어땠는지 좀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출 분석을 했었습니다. 21년, 19년, 21년, 20년, 19년 추시, 그리고 18년, 17년 이렇게 5개년을 서브노트에 표시를 하였고 그 다음에 16, 15, 14, 13을 서브노트에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 표시했습니다. 기출 표시를 할 때에는 기출 지문에 사용되어 있던 예시 지문들을 개념 아래 항상 표시를 해 주어서 해당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었는지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이제 누리과정 5개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 신체운동 그리고 뭐 의사소통 이런 영역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기본 안에서 나타나지만 놀이랑 발달 부분은 17년 이전에 기출되었던 일반 유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출은 일반 유아였어요. 일반 유아 기출에서 옛날에 나왔던 기출이 기본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이랑 그다음 발달 그다음에 총론 교수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옛날 기출까지도 좀 폭넓게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영역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유아에서 냈던 문제를 꼭 기출 분석을 하셔서 그 문제 경향을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답을 쓸 때에 답을 요구하는 방식이 해당 개념을 딱 떨어지는 방법으로 요구를 했다면, 올해 제가 시험을 봤을 때 같은 경우는 문제 지문에서 유추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기출되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년 시험 컷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컷 점수를 높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작년 컷 점수를 확인하시면서 난이도 추이를 확인하는 것도 기출 분석을 하시다 보면 눈에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범위를 이제 보시면 장애 영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긴 했지만, 저는 학습 장애는 유아 특수여서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점자랑 수화는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기출이 많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교육 평가 같은 경우는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특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출문제에 좀 자주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대신 눈에 익히고, 그 다음에 떠올렸을 때에 기억나는 정도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아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 이론, 총론, 부모교육, 놀이지원, 그 다음에 5개 영역 관련된 강론들을 전부 다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인류에서 외우지 않은 거는 사상과 교사론, 그리고 안전 부분은 외우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좀 외우기보다는 그냥 머리에 익혀야지 좀 그때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읽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1차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브노트를 만드는 데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다면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안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월에 작년 삼수 때 10월에 좀 많이 현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공부하면서 중간중간 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오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더라도 뭐 산책을 하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좋은 뭐 예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이제 리프레시했다면 다음날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1차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2차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1차 합격 발표 나기까지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1차 합격 발표 나기까지 시간이 총 4주 정도? 아니면 3주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이때 시간 동안에 저는 경기를 봤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밀고 있는 정책들을 확인했지만, 여러분들은 각 시도 교육청에 있는 정책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업 실현은 이때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실현은 합격 발표 후에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이때는 심층 면접, 그리고 경기도는 자기성장 소개서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성장 소개서를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기성장 소개서가 어느 해에는 있고 어느 해에는 없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자기성장 소개서를 공부하면서 도움이 됐던 것이, 자기성장 소개서 또한 시책을 기반으로 글로 쓰는 심층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느꼈던 것이. 때문에 심층 면접과 자기성장 소개서를 같이 준비하면서 시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또 이 기간 동안에 마련된 시책에 대한 정보들이 1차 합격 발표 후에 수업 실현과 수업 나눔을 준비할 때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각 시도 교육청 시책을 확인하는 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시책 자료 찾는 방법을 좀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책을 공부할 때 좀 막막한 부분이, 뭐 시책에 관련돼서는 뭐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왜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시도교육청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들어가면 이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밀고 있고 이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정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부모한테 나가는 자료들도 있고 선생님들을 연수하기 위한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통합 자료실을 매번 들어가셔서 궁금한 정책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또 내가 정책을 보다가 이 단어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 배움 중심 수업을 읽고 있는데 성장 중심 평가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한 이해 자료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자료실을 매우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이랑 수업 나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특원에서 나왔던 사례집 그리고 아이누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놀이 운영 사례집을 읽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 추천하는 이유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학부 시절에 했던 수업 실현 방식과는 매우 달라졌어요. 그다음에 기출되는 방식도 21년 기준으로 좀 많이 달라졌고요. 때문에 이 사례집에 나와 있는 장애 유형별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놀이 지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점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놀이 중심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 못하겠다. 그냥 교사가 이렇게 다 준비하는 것 같고, 그 맥을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은 아이놀이 놀이 운영 사례집을 보시면 그 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준비한 것이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올해 이제 준비하시면서 꼭 끝에 합격할 수 있는 합격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